자, 변동대에서의 마그마 활동과 화성암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다음은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각 화살표에 해당하는 마그마의 생성 장소가 알맞게 짝지어진 거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 과정은 요 지금 실선이 지금 지하의 온도 분포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지하의 온도 분포고, 그 다음에 요 점선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지하의 온도가 올라간다면, 오른쪽으로 가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에 맞닿게 되고, 그럼 마그마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와 같은 과정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 가와 같은 과정. 이거는 잠깐만 이 부분이지,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 뜨거운 마그마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대륙 지각이 가열이 돼. 그럼 대륙판은 여러분들 무슨 암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냐면 화강암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가열에 의해서, 대륙판 밑부분이 가열에 의해서 결국 화강암이 용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화강암이 용융이 되면은 무슨 마그마가 되나 봤더니 바로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 또 하나 이 섭입대에서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그래프에서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은 이건데, 만약에 물을 포함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변하게 되고, 그럼 결국 이 그래프가 이걸로 바뀌는 거니까 결국 용융점에 닿게 되겠지. 그래서 다와 같은 경우는 섭입대에서의 하부에서 멘틀이 용융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마그마가 된다. 얘는 무슨 마그마라고 그랬냐면 현무암질 마그마. 이게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에서는 좀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이건 유문암질 마그마 기억해 놓으시고,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경우지, 상승하는 경우. 선생님이 이거 뭐라 그랬어? 상승하는 경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뜨거운 물질의 흐름이 위로 상승하는 경우는 무조건 이럴 때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형성되는 마그마도 무슨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부 다 마그마들은 마그마일 뿐입니다. 근데 이 마그마가 결과적으로 다시 암속으로 변할 때는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해서 항상 유문암만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유문암이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다? 화강암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현무암질, 여기도 현무암질이지만 현무암질 마그마가 항상 현무암이 되는 게 아니라 반려암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그마랑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할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각 화살표에 해당하는 마그마의 생성 장소가 알맞게 짝지어진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씩 봅시다. 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니? 지금 금방 얘기를 했지만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잖아. 그러면 얘는 아까 그림에서도 잠깐 봤지만, 그림이 이게 아니지. 자, 만약에 이게 섭입대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물이 포함하고 있는 멘틀의 용융 곡선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될 거고,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서 결국 대륙 지각을 가열하게 되면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유문암질 마그마하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섞여서 안산암질 마그마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자,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거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고, 그럼 바로 이 대륙 지각 화강암의 용융 곡선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럼 얘는 어디야?
여기는 섭입대 상부의 지각 부분이지. 그래서 가에 해당이 되는 거는 리을과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봐주면 돼. 나 같은 경우에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트리 용유곡수 이거 위로 상승하는 경우잖아. 위로 상승하는 경우는 무조건 해령 아니면 열점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 아니면 니은이 돼야 되는데 여기선 지금 니은이 없으니까 요거 기억을 답이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섭입대 하부에 멘트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4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정말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2번 다음 보기에서 현무암질 마그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된 광물은 해양지각의 주요 성분이냐 해양지각이라는 건 바로 현무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지.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섭입돼서 형성된 현무암질 마그마는 상승해서 지각을 가열하고 안산암질 마그마나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된다. 이것도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현무암질 마그마 먼저 생성되고 이게 대륙 지각을 가열해서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고 현무암질 마그마랑 유문암질 마그마가 혼합작용에 의해서 안산암질 마그마까지 만들어지는 거니까 니은도 맞는 설명. 또 하와이 섬 얘는 열점이란 말이야. 열점은 뜨거운 플룸의 상승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봤지만 위로 상승하는 경우는 무조건 현무암질 마그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현무암질 마그마는 또 특징이 뭐야? 현무암질 마그마는 유동성이 좀 큰 편이지. 왜 유동성이 크다고 그랬어? 온도가 높기 때문이고 온도가 높고 유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점성은 작은 거지. 끈적한 정도는 작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디귿까지 맞는 설명. 5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이건 좀 지우고 갑시다. 자, 다음은 마그마에 관한 설명이고 옳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그래서 먼저 기억부터 보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뭐야 이거. 잠시만. 또 펜이 말썽이요, 그치?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먼저 기억부터. 지표에서는 암석을 용융점 위로 가열해도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힘들다? 용융점보다 높은 온도가 되면 무조건 마그마가 됩니다. 암석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설명이야. 틀린 설명이니까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다음 마그마는 보통 화학 조성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 또 일반적으로 화학 조성. 또 일반적으로 암석이 지하로 내려가면 마그마의 생성 온도는 당연히 높아지겠지. 왜냐면 지하로 내려갈수록 온도는 높아지니까. 이게 또 맞는 얘기가 되는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4번 그래프는 용암의 성질에 따라 순상화산과 종상화산을 구분해서 나타냈고 이 그래프의 세로축 y에 해당하는 값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요 기준으로 삼는 게 뭐였니? SiO2 함량이 52%보다 낮으면 현무암질 마그마고 63% 이상이면 유문암질 마그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온도로 따지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높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낮은 거다. 또 점성으로 따지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작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높은 거지. 또 유동성으로 따져본다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큰 거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작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화산체의 경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경사가 완만하다라는 건 뭐야? 유동성이 큰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화산체의 경사가 큰 요 종상화산 형태가 바로 유문암질 마그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순상화산 같은 경우가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로축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로축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순상화산은 낮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낮나 봤더니 결국 점성이 낮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높은 거잖아. 그치? 그럼 또 뭐가 있나 보니까 바로 SiO2 함량이 낮은 거네. 그래서 기억이 낮은 거, 이거 맞는 설명이 되지만, 온도라든가 유동성은 온도도 높고 유동성도 크기 때문에 Y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기억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5번. 다음은 현무암질 마그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뭐 금방 다 설명을 했으니까. SiO2 함량이 52% 이하인 마그마 맞는 설명. 다음 유문암질 마그마에 비해서 생성 온도가 낮은 게 아니라 높지. 틀렸고. 해령과 열전에서 무조건 현무암질 마그마가 아까 만들어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설명. 그런데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지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니은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6번. 그림은 화산의 대표적인 세 개의 유형 ABC의 상대적 특성들인데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보게 되면 화산체의 경서가 A는 크고 용암의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얘는 유문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B는 안산암질. 그 다음에 C는 당연히 현무암질.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아까 봤던 것처럼 얘는 유동성이 크다라는 거. 점성은 작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그럼 기억. 현무암질 용암으로 생성된 거는 A가 아니지. C라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틀린 거. 그 다음 용암과 화산 쇠설물을 교대로 분출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용암이 분출하고 그 다음에 화산 쇠설물까지 같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중간에 있는 안산암질 마그마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 그 다음 용암이 가장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유동성이 어때야 돼?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유동성이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유동성이 가장 큰 건 C였으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 같은 유형의 화산에서 용암의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화산체의 경사는 작아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냉각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되니? 냉각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빨리 굳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점성이 커지고 경사는 커져야 되겠지. 이건 틀린 설명. 그래서 맞는 거 니은하고 디귿 3번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7번. 아래 표와 사진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을 보기 센터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킬라우에아라는 화산이 있어. 얘는 하와이에서 지금 화산 활동하고 있는 그런 화산. 19세기부터 활동 중이고 유동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성이 큰 거니까 당연히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해 생성된 거겠지. 그래서 킬라우에아 화산은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했을 것이다. 라는 설명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반면에 피나투보 화산 같은 경우에는 뭐 연도는 뭐 지금 중요하지 않지. 화산 쇠설물도 있고 화산 가스도 있고 그렇지? 상당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보게 했던 그런 화산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종상 화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격렬하게 폭발한 것은 당연히 피나투보 화산이 되겠지. 이것도 맞는 설명. 또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가 더 큰 화산은 당연히 피나투보 화산이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맞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 다음은 용암대지를 나타냈다. 용암대지 대표적인 순상화산체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거는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사가 상당히 완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그 용암대지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마그마가 폭발하듯 분출한 거 아니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가를 구성하는 광물의 SiO2 함량은 52% 이하입니다. 맞는 거고. 그 다음 가 부분이 굳기 전에 마그마는 해령에서 분출되는 마그마와 같은 종류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그마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이냐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해령에서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을 맞는 설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4번을 맞는 얘기로 봐주면 되겠고 또 같은 유형이지. 그림은 용암의 사면 경사와 용암의 특성에 따라 종상화산과 순상화산으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림에서 세로축 A에 해당하는 용암의 특성 순상화산은 그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종상화산은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봐주면 돼. 그러면 순상화산 같은 경우에는 요 A 값이 낮은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온도 어떤 거야? 온도는 높으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점성 같은 게 어때? 점성이 작단 말이야. 그 다음에 유동성은 어떻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화산가스 같은 거는 좀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래서 온도는 높은 거니까 당연히 안 되겠고 낮아야 되는 거니까 점성은 낮으니까 이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산가스가 적게 나타나니까 이것도 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유동성은 크기 때문에 이건 될 수 없겠지. 니은하고 디귿의 2번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10번 다음 보기 중 화성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는 대로 골라봐라. 자, 화성암은 그 조성에 따라서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으로 나타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맞는 설명. 다음 산성암을 녹인 물에 pH는 산성을 띠냐. 자, 이건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했었는데 했었나? 이 산성암이라는 걸 우리는 뭘 가지고 산성암이라고 그랬냐면은 SiO2 함량이 63% 이상이 되는 애들을 산성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근데 이거하고 우리 실질적으로 용액의 액성 얘기하는 산성, 중성, 염기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산성암이다 이렇게 붙인 거기 때문에 그 물의 pH 자체가 산성을 띈다라는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산성암은 산성에서 산성이 아니야. 실제 성질이 산성이 아닙니다. 다음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으면 염기성암이 되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으면 염기성암이 되겠지. 이거는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4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11번 다음은 어떤 화산의 단면도고 A하고 B는 화성암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광물의 조립질 조직은 B보다 A에서 쉽게 관찰되냐 그랬는데 우리 B는 심성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A를 우리는 화산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물론 중간은 암맥이나 암상에서는 반심성암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우리 결정 조직을 살펴보면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냉각 속도가 빨라. 그렇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상당히 작은 세립질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광물의 결정이. 반면에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결정 크기가 큰 조립질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광물의 조립질 조직은 B보다 A에서 쉽게 관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B에서 많이 관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설명이 됩니다. 또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당연히 바깥에 있는 게 더 빨리 식은 거기 때문에 B보다 A가 당연히 더 빠릅니다. 이거는 맞는 설명. 또 위 그림의 마그마가 산성암이라면 자 산성암이라면은 누구야? 유문암 아니면 화강암이 돼야 되지. 근데 지표 바깥에서 식으면 유문암, 지하 깊은 곳에서 식으면 화강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럼 유문암 아니면 화강암이 되어야 되는 A는 반려암이다. 이렇게 되겠으니까 이게 틀린 얘기가 됩니다. 반려암이 아니라 A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유문암이 발견이 되어야 되겠지. 답이 되는 거는 니은 2번만 정답. 또 12번 다음은 화성암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이고 옳은 설명을 한 학생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자, 먼저 미나 산성암보다 염기성암을 녹이면 더 높은 점성을 띠는 물질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성을 따져본다면 산성암하고 염기성암 중에서 점성은 산성암이 더 크지. 그러니까 미나 벌써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는 경우에 광물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부족하지. 금방 식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느다란 조직, 세립질 조직을 보인다. 태민이는 맞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해는 유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는 자 유색 광물은 그냥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색깔이 있는 광물인데 사실은 색깔이 있는 광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두운 광물을 유색 광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무색 광물도 있을 텐데 무색 광물은 뭐야? 밝은색 광물들을 뜻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두운 색 광물은 왜 어둡게 나타난다고 그랬니? 얘기를 했었냐면 철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는 걸 많이 포함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두운 광물이 생성된다. 유색 광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고철질 광물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지. 당연히 이건 저철질 광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같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색 광물을 많이 포함한 화성암은 밝은 색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색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한 해도 틀렸네. 그래서 태민이만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3번. 경주에 있는 석굴암을 관찰하니까 다음과 같았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탑의 재료로 추측할 수 있는 암석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석영하고 장석에 큰 결정이 많고 밝은 색이다. 일단 석영 장석이 밝은 색 광물이니까 당연히 밝은 색이 될 거고, 큰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암석이며 돌계단, 축대, 건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것을 보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이 뭐야 이거 대부분 이건 화성암에 해당이 되는 밝은색 광물인 화강암에 해당이 된다. 또 큰 결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벌써 화강암이라는 거 벌써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뭐 이 첫 번째 단서만 보더라도 화강암이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4번. 다음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화성암을 분류해 놓은 그림이며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결정의 크기가 나왔어. 그럼 얘네들은 조립질. 다른 말로 심성암. 심성암에는 뭐가 있어? 화강암 아니면 반려암이 존재하겠지. 근데 어두운 색 광물의 포함 비율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단 말이야. 그러면 어두운 색 광물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누구야? 화강암하고 반려암 중에서 반려암입니다. 그치? 그러면 조립질에서 여기 지금 이거는 화강암이 되겠고 이거는 반려암이 되겠지. 그러면 결정의 크기가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얘는 세립질이 되는 거고, 세립질은 화성암이 아니라 화강암이 아니라 뭐야? 화산암이 돼야 되지. 근데 화산암 중에서 어두운 색깔을 띠는 거 누구야? 현무암이지, 현무암. 그 다음에 얘가 유문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D랑 B는 산성암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D하고 B가 되는 경우는 어두운 색 광물이 많으니까 산성암이 아니라 뭐야? 염기성암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그 다음 냉각 속도가 빠른 암석은 세립질에 속하는 암석이 되는 거니까 A하고 B가 되겠지. 이거는 맞는 설명. 그 다음 반려암은 D에 위치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5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섬록반암은 중성암이며 그 다음에 반심성암에 속하는 화성암인데, 섬록반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밀도가 작은 암석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섬록반암보다 밀도가 작다라는 거는 철이라든가 마그네슘이 들어있으면 밀도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이라든가 마그네슘이 없는 바로 C나 A 같은 애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즉 화강암하고 유문암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화강암하고 유문암이 되는 거니까 니은 디귿이 되겠지. A는 벌써 니은 디귿이니까 4번, 5번 중에 하나면, 그 다음에 냉각 속도가 느렸던 암석을 B라고 한다면 냉각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섬록반암보다 냉각 속도가 느리다라는 건 천천히 식었고, 그러면 당연히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애들이니까 바로 C하고 D가 돼야 되겠네. 화강암하고 반려암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럼 화강암하고 반려암이 되는 거니까 디귿하고 리을이 들어있는 바로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 16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염기성암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염기성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지는 게 염기성암. 맞는 설명. 그 다음에 현무암질이니까 당연히 색깔이 어둡겠지. 그러니까 유색 광물을 포함합니다. 맞는 설명. 그 다음 나트륨이나 칼륨 원소의 함량이 높은 게 아니라 틀렸지. 철과 마그네슘 이런 애들의 성분이 많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근데 이건 또 뭐야?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디귿만 틀리네요.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7번. 다음은 한반도의 지질 명소 사진이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수평 방향의 전리와 판상의 전리가 발달되어 있대. 판상 전리야? 그럼 이거는 뭐야? 화강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던 화강암이 위로 상승하게 되면서 압력의 감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리를 우리는 판상전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 제주도 해안에 위치한 육각기둥 모양의 주상전리, 이거는 빠른 냉각 때문에 형성된 빠른 냉각에 의해서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가에서 발달한 전리는 용암이 급격하게 냉각될 때가 아니라 위로 상승할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건 틀린 얘기고, 그 다음 나의 암석이 생성된 시기는 신생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주도의 암석들은 바로 신생대 현무암이라고 했고, 이런 그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의 화강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외워 놓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설명. 그 다음 광물 입자의 크기는 가암석이 나암석보다 크냐 그랬는데, 가는 화강암이니까 심성암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결정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설명. 그 다음에 나는 이거는 뭐야 이거. 그 현무암이니까 이건 화산암이 되겠지. 화산암은 결정의 크기가 작습니다. 니은 디귿에 5번 봐주시면 됩니다. 18번 그림 가랑 나는 화성암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리 똑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이거는 뭐 주상전리가 되겠지. 빠른 냉각. 그 다음에 나는 판상전리. 압력 감소. 그래서 기억에 가는 제주도 등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맞는 거고, 나는 암석이 융기한 결과 위로 상승했을 때. 이것도 맞는 설명. 가 나는 암석의 부피가 수축했다 그랬는데, 수축하는 거는 결국 이거 뭐야? 그 판상전리가 아니라 주상전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이건 틀렸기 때문에 기억하고 니은을 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9번 그림 가는 한라산의 모습. 순상화산이 되겠지. 가장 대표적인 순상화산. 그 다음에 나는 삼방산이라는 그 장소인데 이건 종상화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방패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건 종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기억 가는 순상화산체고 나는 종상화산체다. 맞는 설명. 가는 나보다 점성이 큰 용암에 의해서 형성된 거 아니지. 점성이 작기 때문에 유동성이 커져서 만들어진 게 가가 됩니다. 그 다음 나는 가보다 가스압력 많고 폭발적이지.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20번 그림 가랑 나는 한탄강 주변과 변산 격포리의 모습. 자 변산 격포리 아직 여러분들 이거 안 배운 거네 사실은. 여기 문제 나왔네. 얘는 퇴적암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화성암하고는 좀 다른 결의 암석이다. 쌓여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리고 가는 이건 당연히 주상전리가 됩니다. 한탄강에도 이렇게 그 주상전리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해놓으면 되겠고, 그러면 기억에 제주도에도 가와 같은 주상전리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에 나의 퇴적층은 호수 밑바닥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퇴적암이라고 얘기했지. 그다음 가하고 나는 모두 화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냐 그랬는데 가는 화성암이지만 나는 퇴적암이잖아. 이거 틀린 설명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니은을 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21번 다음은 충청북도 단양군에 있는 사이남의 모습과 그에 대한 설명인데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전리가 발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평 수직이니까 얘는 뭐냐면 이거 주상전리입니다. 그 다음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자 그렇다면 일단 기억도 보면 사이남을 만든 용암은 점성이 작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점성이 어떤 편에 해당이 되는 거야? 무슨 암질 마그마야? 유문암질 마그마니까 점성이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얘기. 그 다음 주변 지역의 석회암보다 나중에 형성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석회암 지대를 관입했대. 그러니까 석회암이 만약에 뭐 석회암 지대가 이렇게 있으면 화강암이 이렇게 관입한 거야 이렇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석회암 지대가 먼저 있고 나중에 화강암이 관입한 거기 때문에 석회암보다 나중에 형성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표 부근에서 용암이 빠르게 식어서 형성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선생님 아까 주상전리라고 잘못 얘기했지.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전리가 발달돼 있는데 문제는 얘가 화강암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상전리가 아니라 판상전리라고 봐야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용암이 빠르게 식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번만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22번 그림 가는 제주도 주상전리. 그 다음에 나는 북한산에서 볼 수 있는 전리 판상전리. 자 그럼 기억 가는 주로 어두운 색 암석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판상전리니까 압력 감소지.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 가의 암석이 나의 암석보다 나중에 형성되냐 그랬는데 가는 이거 우리 제주도 신생대라고 했고 화강암은 무조건 중생대다. 그러니까
그 시대 순서대로 따지면은 선캄브리아 대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되는 거니까 가의 암석이 나의 암석보다 더 나중에 형성된 거지. 디귿도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3번. 우리나라에서 보기와 같은 특징에 해당하는 화산지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 2000m 깊이 해저에서 솟아오른 용암이 굳어져서 형성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 또 다양한 화산 활동에 형성됐다가 지금은 바닷물의 침식 작용에 의해서 동도와 서도만 남아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그치? 얘는 바로 독도입니다. 1번을 정답으로 봐주면 되겠고, 자, 그림은 대표적인 마그마 생성 장소. 이거 아까 제일 처음 문제 풀 때도 설명을 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해령에서 무슨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열점에서 상승, 얘도 상승, 무조건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섭입대 하강에서 멘틀 부분에서 바로 뭐가?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얘가 위로 상승해서 대륙 지각을 가열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유물암질 마그마. 또 이거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안산암질 마그마.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물어보는 거는 A, B, C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현무암질 마그마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을 정답으로 보면 되겠지. 자, 마지막 문제. C지점에서, C지점이니까 바로 여기 섭입대 부분의 밑에 멘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마그마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 먼저 섭입대에서 섭입하는 물질은 이전보다 높은 압력과 온도를 당연히 받게 되겠지.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온도가 상승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대표적인 곳이 아니라 원래 멘틀에 용융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냉각곡선인데, 그러면 지하의 온도 분포랑 얘랑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근데 그 부분은 바로 물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야. 지하의 온도가 얘네들의 용융점보다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온도가 상승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생성되는 곳이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설명.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된 마그마는 상승해서 아까 봤지?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유물암질 마그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물암질 마그마를 형성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